2016년 7월 10일 4회차 이전력계법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력계 하나 걸고 여기에 전력계 하나 걸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여기 W하고 W면은 그냥 쉬워. W하고 W는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돼. 그래서 400이야. 근데 이게 뒤에가 무슨 VI라든지 그렇게 나왔을 때 좀 짜증나는 거지. W는 두 개를 그냥 더, 이거 얘하고 1번하고 2번하고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돼. 다음은 어떤 법칙을 설명한 것인가?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코일의 전류를 방해하고, 밀당의 법칙이지. 렌츠의 밀당 법칙. 자, 2번.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왼손이니까 밥 안 먹는 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거지. FBI.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의 방향은 요거네, 요거. 세 번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가 되네. 진공 중에 이거 쿨롱의 법칙. 1m 거리니까 얘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잖아, 공식이. 다 필요 없고, 그냥 9 곱하기 1 곱하기 2 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도 필요 없고, 그럼 결국 9이 18이네. 18 들어가네? 얘 하나밖에 없네. 끝. 5번. 이거 어려운 문제 5번. 어려운 문제 나왔네.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쉬워. 찍어도 되고, 풀어도 되고. 자, 한번 풀어보자. 어느 회로에 전류가 닿은 것 같을 때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시료값은, 이거 이론의 퓨리에 급수, 퓨리에라고 하는 양반이 뭐 만들었다고 했잖아. 여기 보면은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얘는 직류 성분,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교류 성분, 얘는 직류, 얘는 다 필요 없고, 요거 있잖아. 여기 3고조파 성분이야. 그냥 알 필요도 없어. 아빠가 잘난 척하려고 얘기하는 거고, 넌 알 필요도 없고, 시료값을 풀어라라고 하면 일단 얘는 직류기 때문에 시료값이고 보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3이야. 얘는 무조건 루트 2로 나누라 그랬잖아. 그때 그래서 여기가 매너가 좋게 이렇게 다 뒤에 루트 2를 붙여준 이유가 있다고. 시료값 구하기 편하라고. 그럼 결국 얘는 다 날라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여기서 갖고 있는 숫자는 3과 10과 5야. 근데 얘를 그냥 넣으면 안 되니까 루트에 넣어서 3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으로 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거는 계산기를 두들기면 됩니다.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134네. 11.57, 11.58, 11.6. 얘가 답이네. 얘 벡터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제곱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전력량이네. 그러면 1W의 전력이 1시간 동안 흐른 거네. 1W는 줄퍼세크라고 들어봤나? 줄퍼세크? 이론 시간 했는데 1초 동안 1줄의 한 일이 1W야. 그리고 아워는 1W 아워는 이 아워가 초로 바꾸면 1시간이면 60분. 1분은 60초. 그러니까 결국 얘는 H는 3600초가 되는 거지.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다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1줄 퍼 세크 곱하기 3600S가 된 거잖아. H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나누고 결국에는 곱해주면 3600줄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야. 자, 7번. 평형 3상 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3상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은, 이건 뭐 그냥 산수 아니야. 얘가 한 상이 P면 3상이니까 얘도 P고 얘도 P지. 그럼 다 더하면 3P지. 근데 이제 3상 나왔으니까 루트 3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 저기 3상회로는 루트 3이라며 라고 한 거는 뭐냐면 전압이나 전류일 때. 봐봐. 얘가 전압이면은 루트 3V고 전류면은 루트 3I야. 그지? 근데 P는 VI잖아.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3P가 맞아. 자, 8번. 어떤 교류회로의 손실값이 V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볼트인 전압에서 오메가 T는 6분의 파이 레디안이래. 그러니까 오메가 T가 6분의 파이면은 얘는 30도잖아. 30. 파이가 180도야. 그러니까 6분의 180 하면은 30도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이 얘기야. 루트 2 곱하기 V 곱하기 사인 30도가 2분의 1. 2분의 1은 100 루트 2래.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계산만 하면 되네. 결국에 이 얘기네, 이 얘기. 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다시. 파이는 보는 순간 180도로 보여야 돼. 이거는 그냥 암기 180도야. 그러면 다시 쓰면 얘는 6분의 180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30도고
사인 30도, 사인 오메가 t에서 얘가 오메가 t가 아니고 30이라고 보면 사인 30도는 결국에 이 식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v는 루트 2 곱하기 v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은 이 값이 얼마래? 100 루트 1에. 그러면 요거잖아. 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우고 결국에 v는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항되면 넘어가 뒤집어지니까 2 곱하기 100. 그러니까 결국에 전압 v는 시료값 전압 v는 20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문제가 오답이 있다네. 오답이 있었던 문제는 다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간 낭비다. 자, 이게 지금 마이크가 들어왔나? 자, 10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의 위상각 세타는, 얘는 딱 문제부터 또 어렵게 생겼네. 여기다 일단은 조금 설명하면서 넘어갈게. 얘는 일단 중요한 건 답을 외워.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냥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니까 대충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일단 RC 병렬 회로가 어떻게 생겼냐. 자, 병렬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면 병렬이지. 자, 이게 RC 병렬 회로야. 근데 항상 아빠가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있어. 자, 여기에서 전압은 이렇게 걸려. 이렇게, 그지? 전압은 이렇게 걸리지. 훅 간다 그러잖아. 자, 전압은 이렇게 걸려. 전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 전류가 걸리고, 여기 C 이렇게 와서 C에 전류가 걸려. 그러니까 전류는 나뉘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위상각을 물어봤잖아. 위상각은 뭐냐면 이제 위상도, 코일은 이렇게 전류가 막 열심히 흐르다 보니까 늘어지고, 코일 회로는 전류가 90도 2분의 파이만큼 늦고, 콘덴서는 진상 부린다 그래갖고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라고 위상각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았잖아. 그지? 코일은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전류가 90도 느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콘덴서는 반대로 행동하니까 90도 빨라서 이렇게 진상 부린다 그랬잖아. 진상 콘덴서. 그렇게 해서 전류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당연히 전류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이 I라고 하는 거는, I는 이건 전체 임피던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Z분의 V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 요거는 벡터 값은, 얘는 I는 똑같이 R분의 V라고 표시할 수 있고, 얘는 I는 요 IC는 이제 J 오메가 C 아니면 XC라고 그래. XC분의 V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그럼 요게 지금 V가 다 똑같이 생각 다 지워봐. 다 지워보면 결국 얘는 Z분의 1만 남고, 얘는 R분의 1만 남고, 얘는 XC분의 1만 남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어드미턴스, 이게 실수 성분인 컨덕턴스, 이게 허수 성분인 서셉턴스. 이 얘기가 또 나오네. 참 이거 되게 좋아하시네 이분. 서셉턴스란 말이야 이게. 응? 그래서 여기만 이제 놓고 보면은, 이 삼각형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탄젠트는, 위삼각 탄젠트는 이거잖아 이거.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R분의 1분의 XC분의 1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분수를 이렇게 고쳐보면은 XC분의 R이 되잖아. 근데 XC는 원래 R하고 C는 반대로 행동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얘는 J 오메가 C분의 1분의 R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 근데 R도 밑에 1분의 1 이렇게 하면 결국에 얘는 이렇게 해서 1분의 J 오메가 C R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답은 요거 분해니까 다 필요 없고, J도 뭐 허수다라고 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결국에 요렇게 I는 위삼각 탄젠트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지. 오메가 C R이다. 그러니까 얘는 풀 필요는 없다고. 아니 무슨 뭐 위상각이 차이가 있는지 알 게 뭐야. 그리고 뭐 전압이 시료값이 알 게 뭐야. 테스트하기로 찍어보면 220 그냥 숫자 나와. 그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얘는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춰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뭐 나올 수 있는 게 딱 요렇게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풀 수는 있지만 굳이 풀 필요도 없고, 풀려면 힘만 든다. 근데 풀 수는 있다. 쉽게 풀 수는 있으니까 일단 한번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RC 병렬 회로의 위상각은 오메가 C R이다. 그냥 이렇게 답만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0.2모의 컨덕턴스 두 개를 직렬로 접속하여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자, 여기로 3A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 3A가 지나가네. 그럼 얘도 3A가 걸리고 얘도 3A가 걸리네. 전압은 따로따로 걸리겠고, 3 곱하기 R이라고 하는 전압이 걸릴 거고, 이 저항에도 3 곱하기 R이라고 하는 저항이 걸릴 거잖아. 근데 여기서 저항값을 안 주고 저항의 역수인 컨덕턴스 값을 줬어. 그럼 이 R에다가 뭐를 대입하냐? 3 곱하기 0.2분의 1. 그러면은 0.2분의 1이면은 5잖아. 그럼 얘가 15, 여기 15V가 걸리네? 그럼 얘도 당연히 똑같으니까 얘도 15V가 걸리겠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여기는 다 30V가 걸려야지. 쉽게 이해가 되나? 어렵나? 근데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자, 12번. 비유전율 처음 보는 용어 나왔네. 입실론 S는 2.5에 유전체 내부의 전속밀도 D라고 하는 애가 있어.는 이렇게 되는 점에 전기장의 세기는 약 몇 볼트 퍼 미터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 전속밀도의 공식이 있거든. D는 입실론 곱하기 2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풀어보고 싶어 하는 건 전기장의 세기니까 2는 이렇게 하면 입실론분의 D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입실론은 저번에 얘기했던 뭐 8.85 곱하기 10-12, 그게 입실론 제로 값은 8.85 곱하기 10-12승이고, 요거는 요 2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 여기서 준 거 2.5. 그러니까 입실론은 또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그래서 입실론 제로는 요 값이고, 입실론 S는 여기서 준 요 비유전율 한 2.5. 그러니까 결국에 계산기로 두들긴다고 하면은 숫자가 다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기로 두들기면 될 것 같은데, 요 공식, 요거는 또 새로운 공식이니까 많이 나오면 암기를 해야겠지. 전속밀도 얘기 나오면 D는 2다. 그렇게 해서 D 자리에다가 2 넣고, 여기다가 8.85 넣고, 여기다가 2.5 넣으면 이거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0.09039가 나오네. 그러면 숫자가 9로 시작하는 얘가 답이네. 전속밀도의 공식 D는 2 곱하기 2다라는 공식을 알더라도 입실론 제로 값을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어. 입실론 제로의 값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8.85 곱하기 10-12승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네. 좀 어려운 문제였네. 뭐 그런다고 치고 넘어가자.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거는 1차 전지는 망간이고, 그때 말한 것처럼 2차 전지는 니켈 카드뮴. 다이소 가면 알카라인 건전지 사면 보인다 그랬지? 니켈 카드뮴 이렇게 쓰나? 하여튼 이거야. 그래서 1차 전지는 1망, 이니, 이 니켈 카드뮴이 2차.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가 어디 있어? AB 간에 2볼트의 전압을 가해서 뭐 얼마 정도의 볼트의 전압을 가하네. 이렇게 회로가 돼서 일정하게 하고, 스위치 S를 닫았을 때의 스위치 S를 닫았을 때의 전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합성 저항인 8옴하고 이 RX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3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합성 저항 값이네.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다른 방법은, 야, 이거 네 개잖아, 네 개. 네 개니까 한 두 개만 넣어서 풀어보자고. 자, 지금 1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얘가 지금 전류가 3배가 됐잖아.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1배가 돼야지. 반비례 관계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조건, 요 조건에서의 저항값이 8 더하기 3이니까 11옴이 되는 거야. 11옴의 3분의 1 값을 찾으면 3.6옴 정도가 나와야 돼. 3.6옴. 3.67옴 정도가 나와야 11옴의 3분의 1이야. 그지? 이 3.67은 3옴 더하기 이 합성 병렬 저항값이잖아. 그러니까 3 더하기 얼마가 나오면 3.67이 될까? 그럼 당연히 이 뒤에 요 합성 저항값은 0.675옴이 나와야 되잖아. 0.67을 하고 가장 근사치인 얘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지. 0.73하고 얘하고 한번 넣어봐. 그러면 여기 옆에다 써보면 8, 0.73 곱하기 8, 얘만 간단하게 계산기로 뜯어보면 0.67옴 나오네. 아까처럼 0.67옴. 합성저항 0.67옴 나오니까 3.67옴. 얘가 답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럼 2.88을 넣어보자. 2.16을 한번 넣어보자. 이것도 귀찮으니까 큰 숫자를 넣었어. 2옴 정도를 넣었다고 쳤을 때 8 더하기 2분의 8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0분의 16이니까 얘는 1.6옴이 나오잖아. 그러면 아까 전에 3에다가 더하면 4.6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지. 만약에 1옴을 넣었다고 쳐보자. 8 더하기 1옴이고 8 곱하기 1옴이면 9분의 8이 되니까 0.89가 되고, 얘는 0.89가 되고, 0.67보다 아직도 크니까 1옴보다도 더 작아야 되잖아. 그러면 답은 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이게 더 어렵나?
다음 문제. 정상 상태에서 원자를 설명한 것은 틀린 것은 양성자와 전자의 극성은 다르지. 당연히. 전자는 마이너스의 극성이고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네. 자, 16번. R1, R2, R3 저항 3개를 직렬 접속대 합성 저항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다 더해주는 거.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요거네, 답은. 문제부터 읽어보자. 3kW의 전열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이거는 이제 단위 변경인데, 열량 칼로리는 처음 들어봤잖아, 지금. 우리 칼로리는 언제 들어봐? 우리 뭐 공깃밥 다이어트 할 때 맨날 들어보잖아. 그러니까 운동할 때 왜 다이어트 지방을 태운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열량은 일에 관련돼 있는 애하고 상관이 있어. 그래서 와트는 1번 와트는 1줄의 일을 1초 동안 한 거를 와트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줄은 뭐냐면, 줄은 0.24 칼로리가 줄이야. 1줄은 0.24 칼로리를 말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숫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3kW라고 했으니까 3과 1시간 동안 썼잖아. 여기 1시간 동안. 우리는 무조건 초를 가지고 따져.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을 초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결국에 얘는 3600초가 되는 거야. 1시간은. 그러니까 3 곱하기 앞에 있는 숫자 대가리만 갖고 가서 36, 그리고 곱하기 1줄은 0.24 칼로리다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24를 곱해보면 2592가 나오기 때문에 이 5로 시작하는 숫자는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답이야. 영구 자석의 재료로서 적당한 것은, 영구 자석이 뭐냐면 자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영구 자석이 있고 전자석이 있어. 영구 자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갖고 놀던 N극하고 S극 이렇게, 요게 자석이고, 전자석은 이렇게 막 이렇게 전기선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탁 하면은 자석이 되고 전기를 끊으면 또 자석이 안 되고 하는 게 이제 전자석인데, 개념을 생각하자고. 영구 자석이 되려면 영구 자석은 계속 자석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자석이 돼야 되니까 잔류의 자석이 되려고 하는 자석의 기운, 자석의 기운이 항상 커야지. 그리고 남아있는 자석의 기운도 항상 커야지. 그래야 또 나중에 또 쇠가 오면 또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전자석은 전기가 가해질 때만 자석이 되는 거니까, 전기가 안 가해지면 자석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잔류자기가 작아야 되고 보자력도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구 자석의 재료로서는 잔류자기가 크고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큰 것이 영구 자석이 될 수 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도 좋고, 이 개념을 생각하면 영구 자석은 영원한 자석이고 다른 자석은 어쩌다 자석이고,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암기 안 해도 되겠네. 같은 전기력선을 흡입한다, 이거는 틀렸지. 뭐냐면 N극과 N극의 전기력선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겠지. 같은 애들끼리 끌어당기는 애는 전류밖에 없어.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 끌어당기는 거는 전류고, 같은 전기력선은 밀어냅니다. 그래, 틀렸고, 전기력선은 양전하의 표면에서 나와서 음전하의 표면에서 끝난다. 그래서 아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뭐 그림을 항상 그리면 전류를 이렇게 표시를 해. 왜? 여기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이렇게 전류는 눈에 보진 않지만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같은 부호의 전압끼리는 반발력이 생긴다. 아까 똑같은 얘기지. 이건 맞지. 정전 유도에 의하여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이게 틀린 말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 정전 유도가 뭐냐면, 이번 이게 틀렸는데, 정전 유도에 의하여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이게 무슨 말? 이게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정전 유도가 뭐냐면 이게 책받침으로 이렇게 싹 해갖고 머리에 탁 대면은 머리카락 쓱 올라가서 붙지. 이게 정전기를 이용한 정전 유도거든. 방금 아빠 버렸어. 머리카락이 정전기에 의해서 어떻게 붙지? 흡입한다고. 반발은 밀어내는 게 반발이잖아. 그러니까 정전기는 책받침에 머리가 붙는다. 그래서 반발력이 틀렸다. 콘덴서는 전압을 가하는 순간은 콘덴서는 단락 상태가 된다. 이 콘덴서가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 눈으로 보이진 않아. 근데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콘덴서를 다 채우면, 이렇게 채워지면 전하가 이렇게 단락 상태가 된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여기 또 충전되어 있던 전화가 빠져나가면 또 여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멈춰지면 그때는 이제 오픈 상태가 되는 거지. 열어지는 거. 그렇대. 그래서 콘덴서 모양을 이렇게 그려. 오늘 문제는 선생님이 되게 무슨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 만약에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왔을 때 찍거나 해서 한번 채점을, 가채점을 한번 해볼까? 1번부터 하면 이건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이건 틀렸다고 보자. 요거는 그냥, 요거는 아예 아리까리한데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쉬운 거니까 맞았다고 치고,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틀렸다고 치고, 이것도 다시 한번 얘도 틀리지? 얘도 틀렸다고 보고, 이거는 조금 맞을 거고, 이것도 0.24 칼로리가 1줄이다, 이거 모르면 틀리니까 틀렸다고 보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조금 맞을 거고, 전기력사는 이것도 당연히 맞을 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전기를 알면 안 걸리네. 이것도 다 맞는다고 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도 딱 합격이네. 12이면 딱 60점이네. 60점.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60점은 맞는구나. 오케이. 희망이 보인다.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렵게 내시겠어. 집안에 맨날 안 좋은 일만 있겠냐. 좋은 일도 생기고 하겠지. 그러면 또 좀 쉽게 내고 하는 거지.